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수익률의 대가 이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리더운 투자자문의 이영석 전문가입니다. 이제 뭐 내일 연휴인데 오늘 밤 뜨겁게 또 종목 진단 한번 이어가 보고요. 종목 상담 많이들 남겨놓으시고 정말 성심성의껏 아주 마이크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뇌를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물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중요하지만 히든카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히든카드 종목 어떤 건지 받아가시고요. 우리 최근에 시장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 시장이 변하는 곳에서 여러분들 좋은 종목, 그리고 정말 깔끔한 종목 상담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이 간만에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지주사 종목들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뭐 상법 개정 이루어질 것 같고, 단지 아직 중소형주 반락이 좀 더딘데 오늘은 그래도 좀 빵긋 웃었어요. 수급의 전환을 좀 기대했다면 지금까지 수급의 전환은 좀 일어나고 있고, 단지 코스피 쪽에 주도력을 갖고 있었던 조선방산원전, 오늘 원전 좋았죠. 또 지주사까지 여전히 좋은 모습입니다. 저는 뭐 예탁금의 증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래도 코스닥에 좀 훈풍, 늘 말씀드리지만 정권이 교체됐을 때 전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 코스닥의 상승률이 더 좋았다는 것까지 꼭 고지를 좀 해드리고요. 오늘 시장이 좀 연휴가 아쉽죠, 여러분들. 정강 후약까지는 아니고 정강 후 보호 정도였는데, 그래도 오늘 연휴를 앞두고 여러분들 정말 종목 상담 잘 받아서 내 종목에 대한 점검,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지 연구를 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전문가님 오늘 하루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그 지주사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 어저께 뭐 크게 상승을 하고, 그리고 오늘 살짝 뭐 조정을 받았는데 저는 정책 이러한 기대감이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구나. 왜냐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 분께서 하시는 일처리를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법 개정안도, 그러니까는 뭐 공표에 뭐 바로 통과 후에 뭐 바로 시행한다. 든지 뭐 이러한 하나하나의 면모를 보면은 굉장히 정책적인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시장에 반영되는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정책 나온다라고 했을 때 좀 세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표 당선된 이후에 정책들이 더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번 주말에 정책들 그리고 정책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그 안에서 종목군들을 좀 봐야겠다. 저는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우리 뭐 전문가님 생각도 역시나 주식에 대가답게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아직도 마이너스가 좀 돼 있고 종목 상담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뭐 시간 아깝습니다, 여러분들. 종목들 많이 올려주시고, 뭐 밑에 자막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분들 와주시고 첫 번째 종목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가즈한님께서 고용 올려주셨어요. 15,930원에 17%입니다. 추세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언제쯤 갈까요? 이렇게 뭐 남겨주셨습니다. 아마 목표가까지 좀 전망을 부탁하신 것 같은데, 자, 뭐 고용을 반도체로 보기엔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뭐 로봇으로 분리해버리기도 좀 그렇고, 상당히 멀티플을 가진 좀 기업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반도체 후공정의 패키징 검사 장비 등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의료용 로봇이 좀 화두가 됐었습니다. 단가 좋고요. 뭐 이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아직은 좀 비싼 편입니다만은 그래도 실적 기반 종목이에요. 올해 보시게 되면 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만은 작년에 좀 안 좋았어요. 작년에 이제 항상 좋았는데 그래도 뭐 200억, 400억 이렇게 영업이익 기록해 주다가 작년에
33억. 좀 안 좋았죠. 근데 올해는 그 실적 턴어라운드 원년의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 분석상 재무나 이런 거는 문제 없습니다. 유보율 좋고요. 고밸류에 사서 이제 저밸류에 좀 팔아야 되는 성장주의 형태인데 아직까지 여러분들 그 성장주가 좀 그렇죠. 조선방산 원전 특히 가치주 뭐 지주사까지 오는 훈풍의 바람 때문에 더딘 모습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상법 개정의 골자는 좋은 기업은 더더욱 좋게, 나쁜 기업,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기업은 개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스몰캡 종목들 오전에도 소개해드렸어요. 배당 위주에 있는 종목들 정말 많아요. 지금의 이분법적 논리는 아니다. 그리고 한 차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코스닥의 코스피와의 키 맞추기도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고용도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 모멘텀과 펀더멘탈은 갖고 있다. 진입 단가는 문제가 없으시고 기술적인 진입 타점도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갈까요? 추세가 언제쯤 붙을까요? 이게 우리 시청자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본질적인 니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16,500원에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고용은 조금 속도가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기간적인 문제잖아요. 제가 빅데이터를 개발하게 된 것도 이 기간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왜 증권사는 한 달 목표가 틀릴지언정 1년 목표가들 뭐 그들은 안 틀리나요? 왜 석 달 목표가는 없을까? 이러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16,500원을 돌파해야 속도는 붙는다는 걸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 저항 라인이 18,000원 정도에 있는데 사실은 펀더멘탈적인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과 뭐 PR 기준보다는 또 주봉 목표가 분석이 좀 나을 거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나 흔들릴 경우가 있어도 이 종목은 좀 강하게 밀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하방 경직성이 좀 만들어졌어요. 매매 관점이라면 뭐 손절 라인을 좀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손절가 머릿속에 기억해서 불편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1차 목표가는 생략하고요. 2차 목표가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어깨 정도로 하시죠. 목표가 2만 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바로 월출산님께서 PSK 19,200원에 10%입니다.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PSK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30%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6% 정도 오르면서 굉장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분기 매출액이 1,000억 그리고 220억, 226억이니까요. 뭐 준수한 성경 실적 나와 주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향 장비 공급이나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것들보다는요. 지금은요. 반도체 주들은 사서 바이앤 홀딩하는 기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200원 지금 시가가 현재가가 19,560원이니까 진입 단가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보고 계신다면 22,000원대 그리고 25,000원대, 24,000원대까지 한번 끌고 가보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한 논리는 지금 반도체 쪽에 그 감산을 하고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인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시장 자체는 좋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서의 주가가 먼저 반등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6개월 후에 반도체 시장 자체는 좋아질 건데 지금 미리 그거를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삼성전자 실적 갑자기 서프라이즈 난다. 그럴 때가 약간의 고점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항상 반도체 실적은요. 약간 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같은 초기 구간에 사서 좀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PSK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기술적으로도 거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찍고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반등하는 모습.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구간에서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 저는 3분기 때 여름 지나고 나서까지 3분기 때가 가장 좋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밸류업이잖아요. 시장이잖아요. 시장에 대한 지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오르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전체 시가총액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좀 시장이 오르는 것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PSK 같은 종목들은 저는 1차로는 한 여기 한 22,000원대까지 그리고 2차로는 한 24,000~25,000원대까지 보시면 충분한 수익 거둘 수 있다. 그리고 한 기간으로는 한 2~3개월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2차 전지 쪽에서 하나 왔고요. 카라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66,000원에 1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올라왔어요. 오랜만에 전구체가 왔는데 66,000원이면 그렇게 나쁜 진입 타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파동 모양으로 접근을 한 것 같고 이제 전구체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저조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시청자분들의 생각일 겁니다. 2차 전지에 관해서 뭐 종목 진단에 관해서 정말 한 5분 정도 할애를 하는데 좀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김민준 전문가 이야기가 맞더라. 그렇게 조심하라고 시그널을 보내드렸고요. 사실상 좋은 종목들, 실적 종목들 등등 뭐 PNT나 이런 종목들 오히려 투심에 따른 손해를 봤어요. 근데 양극재 100만 톤은 여러분 지금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공장 캐파 증설이라든지 철회가 다들 지연되거나 철회가 됐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자만했다. 그리고 몇몇 인플루언서들, 극우 유튜버들이 너무 호도했다.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가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의사결정 과정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거치면 될 것 같고요. 비판이나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 나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카라님의 집중으로 가보죠. 66,000원에 사셨는데 뭐 좀 안타까운 과정인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머티에 여러분 분기 보고서를 가보시면 수주 상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기 1분기 기준으로 하면 1,400억 정도 내수하고 수출에 매출 비중이 좀 나와 있는데 올해 가이던스가 9천억 잡혀 있거든요. 9천억이 올해도 영업이익률을 참담합니다. 1%도 안 돼요. 저는 이제 올해가 지나가고 있는 쪽인데 9천억 못 찍을 거라고 봐요. 1분기 기준으로는 매출액은 좀 늘었는데 사실상 2천억 정도를 줘도 어렵다고 좀 보여지고요. 하반기 쪽으로 지금의 전구체 라인이나 양극재 기업들이 사실상 LFP로 모두 다가 빠르게 캐파 증설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일단 모멘텀 훈풍이 먼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 시그널에 대한 것은 좀 해결이 될 거냐,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비중이 조금 있으셔서 그렇지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20%까지 조금 늘리면 단가가 좀 내려오겠지만 제가 2차 전지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다른 종목들이 15% 20% 빠지면 2차 전지는 2차 매수나 3차 매수를 할 때 업사이드를 좀 크게 두고 해라. 한 25% 빠지면 사놓고, 그렇죠? 그래서 평균 단가 게임이다 했는데 조금 그 부분이 아쉽지만 나무랄 데 없습니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자, 10% 이상 들어가서 자금이 에코프로 머티에 묶이면 답답할 수 있어요. 아마 반도체 파트들의 코스닥 종목들 키 맞추기 이후에 2차 전지를 좀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 길게 가져가시죠. 목표가는 75,000원 기술적으로 설정해 드리고요. 지금 손절 의미 없습니다. 강하게 바이앤홀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고의 세상님께서 안녕하세요. 나노신소재 57,000원 15% 진단 부탁드립니다. 했습니다. 자, 나노신소재 이 부분도 일단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좀 전에 김민준 전문가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시장에 대한 의견도 좀 드렸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100분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가격대가 괜찮아요.
지금 보시면 57,000원이니까 52,000원.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단가는 저는 일단은 잘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나노신소재가 뭐 전기차, 뭐 2차 전지, 뭐 반도체, 소재 시장 성장이랑 뭐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방 시장이 지금은 조금은 둔해졌으나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이 해당 섹터의 주가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바닥권에 왔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중에 하나가 어떠한 섹터가 크게 정말 대시세를 낸 이후에 한 3년 정도가 됐을 때 어느 정도 회복을 합니다. 자, 2023년, 2024년, 2025년이에요. 그럼 2025 횟수로 2025년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한 8할은 이제 넘어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이제 반등하는 어떤 초기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지금 그 매도보다는 조금 더 비중을 좀 늘리셔도 된다. 근데 다만 많이 늘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15%니까 한 5% 정도만 더 늘리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일단은 바이앤홀드가 조금은 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1,900원에서 지금 딱 반등하는 이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65,000원, 약 7만 원까지도 가능은 하다. 그런데 이게 뭐 바로 간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시장의 흐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들어올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7,000원 구간 충분히 반응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 여기까지 한 65,000원, 7, 8,000원대까지만 보신다면 물론 한 2, 3개월은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회복도 갈 수 있고 수익까지도 날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저는 나노신소재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들 종목군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나노신소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제주은행 올려주셨고 우리 별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지방은행 공략을 하신 것 같은데 9,850원입니다. 1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올려주셨어요. 일단 뭐 기술적인 진입 타점 늘 이제 뭐 영원한 숙제지 않습니까? 정답은 없어요. 잘 하셨어요. 이제 쓴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개장 때부터 제가 들고 나온 게 밸류업에 대한 이분법적 논리 절대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주사 특히 금융지주 이야기했는데, 제주은행은 여러분들 신한금융지주의 지방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그러니까 대주주가 신한주주입니다. 신한지주. 기술적 타점은 나무랄 데 없는데 뭐 굳이 이 시간에 불필요한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니까 아까 뭐 박준영 형님 제가 잠깐 대기실에서 보고 있었어요. 지주사 공략할 때 두 가지 힌트를 주시고 가신 것 같던데, 저 PBR 종목, ROE가 높은 종목. 제주은행은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러니까 저 PBR이라고 무조건 공략하시면 안 돼요. 여기 ROE가 1%밖에 안 됩니다. 오전에 잠깐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사실상 뭐 비교를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곡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정다운 같은 종목들 배당이 9%대예요. ROE 기준을 보시게 되면 지금 ROE가 여러분들 여기 15예요. ROE가 15에 배당이 9%, PBR이 0.6, PER 4배. 만약에 상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코스닥 스몰캡 종목에 뭔가 수급이 가고 정말로 정부 정책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우량 기업들,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 혜택 줘라. 어느 게 먼저 받겠어요? 그러면 사실상 종목 선정에 대한 것은 단순히 저 PBR로 접근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실적도 1분기에 여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좀 아쉬움이 남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적인 타점은 나무랄 데 없습니다. 사유가 타당해 보여. 100점 만점에 기술적 진입 타점은 90점. 펀더멘탈적인 분석은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11,000원을 넘어가는 게 그럼 기술적으로 상수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마
4월에 찍었던 13,760원까지의 진격을 좀 보신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관리 영역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손절매에 입각한 매매 관점이 좋을 것 같고요. 손절도 좀 타이트하게 채우시죠. 손절가 밑에 지하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8,400원 설정하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 11,000원, 2차 목표가는 13,700원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어깨 정도 정리하시죠. 슈팅 나오면 거래량은 제가 봤을 때 600만 주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13,000원까지 바라봐 보자. 손절매에 입각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란초님께서 삼성중공업 16,500원 10%인데요. 고점인 것 같아도 자꾸만 불안합니다. 재료 공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자, 16,780원 현재가인데 16,500원 비중 10%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무 그냥 높게 들어가셔서 그런 거예요. 예. 일단은 저는 조선 쪽 시장 그러니까는 조선의 지금 조선이요. 지금 전체적으로 100조의 시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선 관련주들 한번 시가총액을 보면은 100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100조가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하는 그 시장의 중심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핫한 테마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조선 쪽 섹터는 그냥 2026년까지 뭐 길게는 2027년까지 한번 꾸준히 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는 뭐 당연히 뭐 미국 쪽에서의 어떤 그 미중 갈등에 따른 우리가 뭐 반사 이익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NG선 뭐 전체적으로 시장 그러니까는 조선 쪽은 국가 간의 어떤 대립에 대한 수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후적인 부분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는 시장 자체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수혜를 거의 전폭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중공업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일단은 캐파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삼성중공업 뭐 1분기 실적 봤을 때 그때 뭐 그 외야 손실 뭐 나왔다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실적 더 나아질 수 있다. 하지만 시청자분님께서 들어간 가격대가 좀 높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시면 16,000원대잖아요. 그렇죠? 16,000 요 구간이니까 뭐 조금만 빠지면 그냥 손절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손절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좀 더 높은 구간이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내가 조선주 팔고 딴 거 살 거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뭐 지주사도 있고 뭐 딴 것도 막 있을 수 있을 텐데 단기적인 흐름이라면 만약에 나의 매수가를 터치할 때는 그냥 손절하시고요. 바로 그냥 매도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조금 조정을 보일 때 왜냐하면 지금 조선주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 화장품들이 살짝 슬로우한 게 지주사나 아니면은 지금 떠오르는 그 뭐 금융사나 뭐 이런 것들로 좀 옮겨가서 자신들이 수익난 종목을 팔고 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매도하는 그 부분에서 좀 손실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긴 시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조선 섹터가도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겠지만 만약 내가 단기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손실이 난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시나리오를 드리면 만약에 내 목표가를 내 그 매수가를 터치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매도하시고 그리고 저는 요 가격대 15,800원이나 아니면 15,000원 초반대 다시 담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매수가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지만 이걸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16,000원대는 너무 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바닥에 좀 더 조정 보일 때 제가 말씀드린 요 가격대 있잖아요. 자, 요 가격대 기억해 두시고 추가적으로
분할 한다면 싸게 그리고 조금 더 오래 가져갈 수 있는 흐름 보여줄 수 있다. 저는 조선 쪽은 한 전체적으로 20-30% 조정이 올 수는 있으나 저는 그거는 우리한테 절대적인 기회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G 한번 가보겠습니다. 초이스님께서 김민주 전문가님, 좋은 날님께서 김민주 전문가님 오랜만이에요. 저도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인데 솔리드를 올려주셨어요. 7,300원에 20%입니다. 정고점 보는데 갈 수 있을까요? 정고점이 8,600원 정고점을 보시는 건지 아니면 12월 달에 찍었던 5년 전에 13,000원의 정고점을 보시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종목에 대한 청기누설 좀 해보겠습니다. 전 사실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가면 갔지 못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짓고 있고요. 인빌딩 중계기 쪽으로 설명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국책과제 선정에서 6G 여기가 주간 기간이 됐죠. 그리고 이제 저궤도 위성 스타링크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뭐 부쩍부쩍 되는 것 같은데 1분기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근데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상 좀 저평가하긴 해요. 왜냐하면 꾸준하게 이렇게 영업이익 찍는 쪽이 찾기 쉽지 않습니다. 5G 쪽에서. 2021년에 지금 2,100억이었는데 올해 가이던스가 3,500억. 작년에도 3,300억에 351억. 그러니까 섹터에 대한 그 투심 효과가 좀 안 좋았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 정도는 평가받아야죠. 밸류도 뭐 지금 8배, 올해 기준으로 지금 11배, PBR 1.18인데 뭐 2027년까지 지금 가이던스가 상당히 나와 있을 정도니까 증권사 쪽에서 여러분들 그 가이던스 목표가에 동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하긴 한데 이런 게 있어요. 가이던스를 낼 만큼의 표본 모델이 많다. 표본 잣대가 많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래야지만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 연구원들이 측정해서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는 쌓였다. 실적에 대한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이것도 사측에서 좀 이례적으로 밝혔어요. 뉴스플로우가 나와 있으니 우리 한번 찾아보시고 뭐라고 밝혔냐? 기저효과 때문이다. 자회사에 대한 100매덕은. 그래서 주가가 뭐 관세 때문에 좀 내려갔는데 다시 한번 7,000원대로 진입을 좀 한 상태고 올해 제가 봤을 땐 통신장비 쪽은 퍼포먼스가 보여줄 공산이 매우 큽니다. 특히 아마 TV로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특히 이토모타 시청자분들 그 5G 고생들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최근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건 지금 RFHIC 모습인데 물론 멀티플이 있는 기업이에요. 게임 반도체라든지 상당히 주가 퍼포먼스 좋습니다. 벌써 더블 같고요. 뭐 이노와이러스도 마찬가지. 그러면 솔리드가 제가 봤을 때 가면 가지 더 못 가진 않을 겁니다. 실적 기반적으로 제일 탄탄해요. 그러면 이제 정고점 8,600원 거의 제가 봤을 때 높은 확률 어느 정도입니까? 90% 확률로 간다. 이렇게 생각이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의사결정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도 있다. 목표가 설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조금 그 기술적 분석에 관해서 책을 쓰는데 새로운 그 기술적 분석의 연구 방법을 봤는데 이 파동의 형태 응용 버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8,600원을 넘으면 이 종목은 10,000원 언저리도 충분히 가능한 쪽이에요. 단지 최근에 이제 조금 더딘 이유는 뭐냐? 거래량 동반이 좀 아쉽습니다. 이쪽에서. RFHIC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거래량이 좀 터져주는 모습이 있는데 최근에 착 아름답죠. 밑에 거래량들이. 요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마이너스 뭐 그렇게 크지 않으시네요. 마이너스 한 3% 정도 돼 보이시는데 이 정도 비중 가지고 기간 투자만 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하반기에 여러분들 주파수 경매가 있어요. 이거는 큰 이슈나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5G에서 6G, 6G에서 뭐 홀로그램 안 넘어갈 것이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엣지 컴퓨팅을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엣지 컴퓨팅으로 해결되는 것도 한계치가 있어요. 그거는 뭐 각자 찾아보시고 저는 나쁜 의견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2차 목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뭐 전고점 8,600원 보신다면 당연히 도달. 2차 목표가는 일단 10,000원까지 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실까요? 한미약품이요. 한미약품이요?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29만 6,600원이요. 29만 6,600원. 그럼 거의 지금 매수 단가시네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이 종목을 어떠한 것 때문에 매수를 하셨는지 아니 뭐 어떤 뭐 매수 논리가 있으신가요?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셔서 앞으로 비전이 타 좋다고.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셔서 네네. 좋다라고 하셨고 일단 오늘 뭐 살짝 빠져서 바로 불안해하신 건가요? 네. 네, 오늘 사셨어요? 아니요, 어디 샀어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일단 샀을 때 삼운봉이 나오면 당연히 떨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한 이 정도만 빠져도 저는 굉장히 잘 버텼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펩트론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하한가를 가면서 제약 바이오 시장의 종목군들을 한꺼번에 끌어내렸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 이 정도까지 잘 버텼다는 것은 그래도 이 종목에 좀 힘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 그 전문가님께서 얼마까지 보시라고 하셨나요? 아니, 이달 단타로. 단타로 그냥 단타로 들어갔다가 그냥 물렸다 이거죠? 네. 네. 근데 저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도 좋지만 조금 하반기까지 가져가라고 하면은 굉장히 놀라시겠죠. 왜냐면 얘가 지금 3대 우리 비만약이 있잖아요. 뭐 위고비가 있고 마운자로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미약품이 또 자체적으로 비만약이 또 이번 올해 하반기에 나옵니다. 에페글레나타네이드라고 해서 이것까지 나온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좀 길게 가져가셔도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청자분님의 성향상 그때까지는 못 가져가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아니요, 비중을 좀 늘려도 될까요? 비중이요? 네. 지금 비중이 몇 %죠? 15%. 15%는 꽤 많으십니다. 한 5% 정도에서 한 20%까지만 보신다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최근에 지수가 날아가고 바닥에서 반도체 날아가고 가는데 만약에 안 움직이면 버틸 수 있으세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런 것보다도 차라리 단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타면은 이 단타 종목으로는 어울리는 종목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한미약품 종목 자체는 좋으나 우리가 단기로 치고받기에는 조금 힘든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보다는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잘 보시면 21선이나 그리고 480선에 다 잘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30만 원 넘어가면 그냥 거기에서 그냥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라리 종목군들을 조금 빠를 수 있는 종목군으로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29만 6천 원대니까 한 30만 원 넘어가면서 한 31만 8천 원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분할로 매도하시고 차라리 조금 더 많이 갈 것 같다? 그러면은 한 5% 정도만 남겨두고 나중에 보시고 한 10% 정도는 다시 빼서 다른 종목군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한미약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단타로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 시청자님의 어떤 성향과는 조금은 좀 거리감이 있는 거 서로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한 2, 3% 정도 수익 나면 그냥 바로 종목 갈아타시고 다른 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는 나올 것 같다. 중장기적으로 간다면은 일단은 37만 원 정도까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37만 원만 기억하시고 그 시간을 기억하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시간의 값이 녹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37만 원 언제 가겠지? 빨리 가야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는 이제 말씀드렸어요. 하반기 쪽이니까 한 몇 달은 좀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익은 날 수 있다. 그렇지만 시청자님은 기다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올려주셨는데 이거 뭐 종목 알만한 전문가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진짜 궁금해요. 초이스님께서 김민준 전문가님 토모큐브 평단 31,100원에 비중 10%입니다. 사연이 아주 길어요. 동물 실험 단계적 폐지 등의 수혜료 보유 매수했는데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보유해도 될지요? 정말 시청자분들 대단하시군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늘 노력은 하는 전문가 쪽이거든요. 특히 이제 성장주 쪽에서 뭐 반도체 제약 바이오, 뭐 2차 전지는 어렵지는 않고 여기는 여러분 홀로그래피라는 홀로토모그래피라는 쪽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안의 내부를 3D로 세포를 관찰하는 기술력이에요. 내 몸.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공략하셨다는 게 그러면 그게 이제 동물 사체 단계적 폐지, 동물 실험 단계적 폐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오가노이드죠, 오가노이드. 오가노이드라는 게 이제 장기 유사체거든요. 아내를 못 보니까 동물 실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복부 같은 거 이제 갈라가지고 안에 실험하고 이랬던 것을 이 회사의 기술력을 이용해서 토모큐브의 기술력을 이용해서 지금 홀로토모그래피를 하게 되면 안에 이제 내부를 볼 수 있는 쪽이니까 동물 실험에서 이제 단계적 폐지가 돼가는 그런 쪽이에요. 올해 좀 흑자가 잡혀 있는데 제가 그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사실 보호예수 쪽을 모릅니다. 네. 뭐 아카데미 같은 거 준비하다가 본 적은 있었는데 이런 쪽도 기술 개발이 좀 되고 있구나. 특례 상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보다는 기술력이 좀 부각된 기업인데 작년 11월에 지금 상장했으니까 6개월 쪽에 3개월, 6개월 보유예수 물량들을 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시청자님 단가가 일단 내용은 뭐 어디서 정보에 취득을 하셨던 뭐 했던 뭔가 접근을 하시고 사신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정보가 맞고요. 어찌됐건 토모큐브의 홀로 토모그래피 같은 경우는 그 동물 실험에 대해서 단계적 폐지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때요? 이런 종목도 있어? 익숙치가 않은데 주도력이 별로예요. 물론 퍼포먼스는 자체 이슈에 대해서 좀 나온 것 같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 가지 지엽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단가가 3만 원대 진입하셨다면 이거는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주의 성격이나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어떤 작정주의 낌새의 종목들은 뭐 이건 예시입니다만은 상당한 여러분들 그 보수적 접근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10몇 년 동안 왜 그러한 경험들이 없겠습니까마는 결과물을 떠나서요. 그렇게 심적으로 편안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종목이 주식의 본질이 펀더멘탈 보고 밸류 싸고 실적 좋고 이런 종목들이 가는 거냐. 주식시장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늘 광기와 공포가 있는 주식시장인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의 단가 대비 25,400원은 종가 마감 됐는데 관리 영역입니다. 오늘 왜 반등이 왜 나왔냐. 펀더멘탈적인 요소는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 피보나치 되돌림 그건 좀 공부를 해보시고 피보나치 되돌림을 봤을 때 50% 영역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60%대가 넘게 피보나치로 하락하게 되면 주가 이거 2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단가가 3만 원 언저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30%가 넘어요. 이거 못 견딥니다. 저는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 바로 채우겠습니다. 손절가 23,000원. 이거는 자신감을 좀 가지시는 게 20%대 손절이 하기 싫다. 그러면 3만 원에 사시면 안 돼요. 이건 제가 충원을 드릴게요. 20%의 손절을 하기 싫은데 이렇게 고점에서 사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두 번째가 있어요. 내가 이 종목을 끊어냈을 때 20% 정도의 마이너스를 만회할 실력이 안 된다. 그러면 매매 쪽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아요. 금방 20% 수익 납니다. 일도 아니에요. 근데 끊어내는 것부터 고수로 가는 지름길이고 사이클을 읽는 것부터 고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손절가 23,000원 꼭 명심하시고 반등 시 매도가 3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도 거래량이 적어도 200만 주는 붙어야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저는 27,000원까지 올라오면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리따가님께서 안녕하세요. LG 이노텍 15만 원, 비중 25% 문의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LG 이노텍 저는 지금 6개월 매수 이후 저는 한 30-40% 수익 이렇게 딱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LG 이노텍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야 당연히 뭐 애플 관련 매출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뭐 애플 쪽 애플이 AI 쪽에서의 그 헤게모니를 잡고 있지 못하면서 애플 주가와 함께 같이 하락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근데 지금 LG 이노텍이 하나의 성장 동력을 하나 얻었습니다. 바로 유리기판이죠. 지금 보시면 뭐 SK는 뭐 SKC, 그리고 삼성전기, 그 다음에 LG 이노텍, 지금 3파전의 그 유리기판 시장에 좀 경쟁이 돌입됐다라고 있습니다. 뭐 SKC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뭐 3,100억 정도의 그 전환사채도 투자하면서 조지아 쪽에다가 공장 투자하고 있고, 최근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세종 사업장에서 시제품도 만들어 가면서 양상 목표를 한 2027년 보고 있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뭐 구미 사업장에서 2027년 혹은 2028년까지 보면서 이제 유리기판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저는 충분히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매력적인 가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한 20만 원대까지, 한 20만 원, 뭐 21만 5천 원, 요 구간까지 한번 목표가를 보고 저는 끌고 가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일단 시장 자체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주 단, 그리고 지금 좀 미국이나 이러한 그 쪽에서의 어떤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미국의 그 헤지펀드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 특히 IT 쪽을 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당연히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매수를 하겠지만,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군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매수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LG 이노텍 충분히 이 구간에서 반등할 수 있는 이 부분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애플향 관련한 매출이나 이런 그 본업이 어느 정도는 답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 지금 구간에서 매수는 되게 잘하셨다. 하지만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유리기판 쪽에서의 어떠한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다면 저는 한 21만 원대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까지 반등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추세를 딱 그어봤을 때 계속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윗단에서 추세를 맞아가는 흐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추세 위에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 완벽하게 돌아나간 그림은 아니지만 지금 그 초입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LG 이노텍 15만 원 매수 잘 하셨고요. 저는 한 21만 원대까지는 한번 끌고 가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하나생명 올려주셨어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하나생명 3,100원에 2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뭐 느지막하게 지주사나 금융지주 하나 가야 될 것 같고 고뇌하시는 흔적이 묻어나는데 저도 좀 어렵습니다. 종목에 대한 분석은 어렵지 않겠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하나생명 올려주셨으니까. 누가 올리셨죠? 그 시청자분 보니까 김민정님께서 올려주셨는데, 글쎄요,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펀더멘탈적 분석은 필요 없어요. 하나생명의 실적이 어떻고 뭐 실적 올해 뭐 비슷비슷합니다. 네, 이런 걸 떠나서 오늘 모양 별로 안 좋습니다. 그거부터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늘 모양이 지금 뭐 상당히 일본 기준으로 중요한 쪽은 아닌데 거래량도 조금 안 좋고요. 매도 거래량 우위고 모양새도 썩 좋지 않고 진입은 아주 전형적인 엘리어트 파동의 돌파
기술적 모습으로 하셨어요. 뭐 나무랄 데 없는데 차라리 이게 좀 어려운 거긴 한데요. 자, 차트 좀 보시죠. 한 2,600원대 타진하셨으면 어땠을까? 이건 좀 더 연구를 좀 해보시죠. 기술적 분석에 관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만의 노하우 내지는 뭐 특별한 기법 같은 건 없어요. 제가 책을 쓰면서도 정말로 새로운 이론을 창출해낸 것은 한 3가지밖에 안 됩니다. 거긴 당연히 제 이름을 붙였고요. 뭐 볼리저 밴드처럼 MJ 아일랜드 이렇게 붙였는데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 기법들을 숙련하는 과정이거든요. 누가 반복 숙달해가지고 내 걸로 조금 더 잘 만드는 것이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파동, 이동평균선, 캔들 모양, 수급, 거래량, 보조지표 등등을 나한테 맞는 걸 취합해서 갈 수 있는 과정이냐인데 이거는 정말 왜 지금 애매모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주봉 모습이 나쁘지 않아요. 주봉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종가 마감이 나쁘게 되지 않아서 좀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은데 이제 견디는 겁니다. 밑으로 좀 빠질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뭐 3,100원에 사셨으니까 약수익 쪽이긴 한데 밑으로 눌렀을 때 어디까지 좀 견디게 하는 게 맞을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뇌입니다. 업사이드가 좀 손익비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 정도 마이너스 된 걸 견딘다면 수익은 뭐 20% 나야 되겠죠. 더블은 돼야 되는 쪽이고 손익비가 늘 최소 2대1은 되게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시죠. 보유 의견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마 시장에 지주사나 금융지주사에 대한 재평가가 좀 일어날 겁니다. 이분법적 논리에 대해서 약간의 경계 심리들이 좀 발동되고 있거든요. 그럴 거면 상법 개정 왜 하느냐. 항상 뭐 금융지주사들, 지주사만 지금까지는 더블 카운팅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프리미엄 줘야 된다는 논리냐. 그건 정말 아니에요. 상법 개정의 취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투명성이 있고 주주환원 잘하는 우량 기업들은 더 잘 가게끔 투명성 없고 맨날 주주들한테 손이나 벌리고 증자하고 이런 기업들은 빠르게 개선하는 그것이 상법 개정의 기본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분법적 논리에 대해서 경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추세 안착은 하나생명은 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진입하실 때 3,800원 정도를 염두에 두시고 진입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도 그 이상은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뭐 많이 올라가면 4,000원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뭐 어깨 정도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래량 좀 밀어주려면 상당한 거래량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2천만 주는 동반돼야지 4,000원 강하게 돌파할 것 같아서 목표가 3,8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가 종목은 쉬웠는데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2,75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빛님께서 PI 8,600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PI 최근에 삼성의 유리기판 관련해서 상승했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왜 유리기판 쪽에 들어갔냐라고 하면은 이 PI의 어떤 성장 동이 뭐냐면 AI 비전 검사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미세한 부분까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비파괴 검사까지 할 수 있는 AI 반도체 내에서 뭐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장비인데 그래서 지금 PI 같은 경우가 최근에 상장을 했죠. 지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게 PI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5,000원이고 그리고 2월 4일 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게 항상 신규 주는 뭘 봐야 된다? 바로 이제 오버행 이슈 물량을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1개월, 그러니까 1년, 뭐 대주주 쪽에서는 1년 물량 다 나와 있고 유통제한 1개월 물량 나왔고 3개월 물량이 뭐 여기서 1.47 그리고 여기서 0.88 그러면은 2.34 뭐 2.36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0.1 하면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의외로 지금 주식 수가 많아 보여서 그렇지 지금 보시면 뭐 3개월 물량 다 이 정도는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개인들의 물량들이긴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벤처금의 물량들은 좀 이번에 다 나와 주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투자 보면은 이제 기타 법이나 이런 것들 다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1개월 물량 봤을 때 이때 다 나온 것 같아요. 웬만한 기타 법인 물량들은. 그렇기 때문에 PI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면 요 구간 있죠? 자, 이 구간에 바로 저점을 딱 지켜낸 상태 내에서 지금 반등이 딱 나와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요 구간에서의 뭡니까 이게? 자, 요 구간이겠죠? 요 구간이죠?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저항대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돌아나가는 흐름이라서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만 여기서 좀 동반돼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월 4일이니까 3개월 3, 4, 5 뭐 다 나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한다면 저는 한 번에 장대 양봉은 나와줄 수 있다. 그리고 그 가격대는 한 11,000원대까지 한번 여기까지 나와줄 수 있으니까요. 지금 거래량이 동반된 요 구간에서의 한번 흐름 한번 가져가 봐도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유리기판 관련해서 지금 뭐 SKC나 뭐 피롭틱스, 뭐 JNTC, 뭐 이런 종목 YC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그 모멘텀이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동반 상승했잖아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 PI 지금 요것만 딱 보더라도 자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하락을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상승을 하면서 도지 형태의 흐름을 보여줬다는 것은 저는 이 구간에 매물대만 좀 돌파가 나와준다면 충분히 11,000원대 이 구간까지 한번 급등 나와줄 수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I 같은 경우는 제가 월요일 날에도 이번 주 월요일에도 한번 그러니까 제 쪽에서 말씀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PI 한번 매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의류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푸른 하늘님께서 FNF 우리 뭐죠? 로봇에 당첨되셨네요. 74,800원에 5%입니다. 뭐 좋은 종목을 좀 주셨던 것 같고 저도 최근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뭐 영업무역 이렇게 보고 나서 후발주자들 찾다 보니까 FNF밖에 없더라고요. 뭐 감성코퍼레이션도 있습니다. 뭐 최근에 그 소비유통주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늘 뭐 주력이 반도체라는 건 다들 아실 것 같고,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는 아예 손대고 있지도 않고요. 뭐 반도체를 좀 손대면서 원전 좀 손댔고 AI 소프트웨어 좀 손댔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해지로 포트폴리오를 넓혀야 되니까 소비유통주까지 오더라고요. 영업무역부터 보시죠. 여기 뭐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 이 야밤에 보시면 주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이것도 진짜 예측하기 진짜 쉽지 않았었어요. JS 코퍼레이션입니다. 이것도 뭐 신고가. 최근에 아침 방송하시는 짝꿍분 감성 코퍼레이션 갖고 오셨는데 이것도 신고가 쪽. 그러면 뭐 그래도 FNF가 영업이익률이 20%가 넘거든요. 밸류상으로는 FNF가 그 영업무역이나 JS 코퍼레이션 이런 쪽보다 조금 비싸요. 뭐 7배 정도 PER 기준으로. 근데 사실 이제 그 조금 하반 경직성 확보하고 이제 바닥권에서 턴되는 쪽은 FF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도 이거 분석을 좀 한번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뭐 수익 그 공략을 해보려고 봤는데 좀 8만 원 라인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FNF를 공략하셨다는 것은 소비 유통주에 대한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 펀더멘탈적인 분석, 실적 분석은 끝나신 상태예요. 그러면
저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 거는 김민준 전문가가 어떤 저항 쪽에 그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나와 조금 의견이 같은지, 내가 의사결정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건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8만 원대가 좀 애매해 보여가지고 강하게 이 8만 3천 원대 주봉 모습입니다. 여기를 좀 넘어갈 수 있을까 계속 좀 고개가 갸우뚱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시청자님 뭐 약간 수익 종이신데 지금은 그 보유 의견을 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쉽사리 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두 가지 쪽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지금 소비 유통 쪽에 특히 의류 쪽을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가 좀 없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관 물량, 여기도 연기금 물량이 좀 많은데 그 아예 돌직구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개미가 좀 오면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 들어오는 것 같은 게 확인되면 일단 뭐 좀 치고 빠지시죠. 한 5거래일 정도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붙는다 하면, 지금 시청자님이 지금 막 6만 원대 이하에서 좀 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7만 5천 원 정도에서 샀는데 개미들이 붙어서 들어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주가 8만 3천 원 구간 쪽에서 저항받을 공산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크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전고점 언저리에서 고가를 돌파해 줄 때는 거래량이 좀 동반돼야 되거든요. 뭐 이런 그 뒷판 이야기까지 가면 끝도 없을 것 같고, 전문가 저는 매매 아니고 좀 투자 쪽으로 밀어붙이고 싶습니다. 뭐 내수 경기도 좀 부양될 것 같고요. 해외 매출 쪽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뭐 이쪽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MLB 뭐 이런 그 메이커예요. 브랜드인데,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기 저항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단기 저항 8만 2천 원대, 8만 3천 원대 거래량 동반되는지 좀 확인하자.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스윙 관점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업사이드 20%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목표가 9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꼭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이 오는지 확인, 8만 2, 3천 원에 강하게 돌파하는 이 두 가지까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들꽃님께서 안녕하세요. 셀바스 AI 14,500원에 10%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셀바스 AI, 일단 지금은 AI 쪽에 대한 관련 종목군들이 약간의 좀 무차별적인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셀바스 AI의 어떤 경쟁력이 없다,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최근의 흐름 자체는 국내 AI 기업 중에서 셀바스 AI는 자체 기술을 활용해서 표준화된 AI 제품을 상용화하고 판매하는 그런 업체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뭐 AI 의료, 뭐 교육, 메타버스, 뭐 로봇, 모빌리티 굉장히 어떤 그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셀바스 AI 뭐 충분히 저는 AI 테마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14,500원이에요. 그러니까 14,500원이면 최근에 그 AI 관련 쪽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전에는 추세,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구간이죠. 이렇게 딱 보시다가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 구간이에요. 그러면 한 번은 이렇게 좀 그 시청자님의 단가를 한 번은 터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15,180원이니까 한 번은 시청자님의 단가를 터치할 수 있지만 저는 반등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가격대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한 16,300원 이 구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구간을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번에는 조금 더 큰 한 18,000원대까지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16,300원대의 가격을 어떻게 넘어가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의외로 4월 달부터 올라온 그 상승이 거의 30%가 넘어요. 그리고 지난 바닥 11월 달 바닥 대비해서는 그래도 한 50%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줄 수는 있어요. 줄 수는 있으나 일단 추세 자체는 지금 우상향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단가 왔을 때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매수를 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1차로는 16,300원, 2차로는 뭐 18,000원대까지 보셔도 되는 종목군이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요 480선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넘겼을 때는 추세적으로 강하게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기술적으로 잘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정 대상자는 가을 달팽이님입니다. 김민주 전문가님, 핑거 13,000원에 10%입니다. 오래 기다려서 이제 매수가 도달했어요.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오래 뭐 기다려서 내가 지금 손실권에서 수익권 내지는 본전으로 왔다. 이거 대단하신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나 버티는 거 아니고요. 또 아무 종목이나 버텨서도 안 되겠죠. 어찌됐건 그것이 운치기삼이든 본인의 실력이든 강하게 좀 홀딩을 해서 마이너스도 극복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이게 마지막 종목이니까 하나 격언을 해드리면 수익이 나는 게 막 주변인들이 잘 모르는 데서 막 수익 많이 난 것처럼 하잖아요.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계좌 열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부터 경계해야 돼요. 주식은 여러분들 잘 수익이 났다가도 한 방에 얻어맞는 것들을 경계해야 돼요. 한 방에. 내가 잘 수익 30%씩 쌓았는데 잘못 얻어맞아가지고 마이너스 50%. 근데 손절 확정. 이러면 효과가 없어요. 결국은 뭐냐. 시장이 어려울 때 빨리 매크로 변수, 대외 변수 판단해서 잘 버틸지 잘라낼지.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경기 사이클을 빠르게 읽어서 버틸지 잘라낼지. 이러한 판단 기준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뭐 알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경기 사이클 5단계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버티셨고, 만약에 테마로 이 핑거라는 종목이 한동훈 씨 테마로도 좀 엮여 있고 STO도 있고 뭐 지역 화폐도 있고 이래요. 뭐 테마로 샀는데 그냥 버텼다 이러면 다음부터는 좀 유의하셔야 되겠죠. 그 최근에 정책 모멘텀이 좀 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좀 운이 도와주셨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데 어찌됐건 여기에 지역화폐 관련 이슈가 좀 있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이제 본업은 금융 스마트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막 거래량 150만 주 정도에 좀 밀고 올라왔는데 글쎄요, 이게 이 정도 거래량으로 될까 싶네요. 단기 매물 때는 좀 돌파를 했는데 강하게 13,000원, 14,000원까지 돌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좀 보유하셨으니까 기대 수익률은 조금 종목이 리스크가 하거든요. 낮추시고 뭐 지역화폐, 뭐 내수경기 부양책으로 뭐 코나에 이런 종목들, 뭐 모멘텀만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핑거도 실적은 없어요. 뭐 조금 정책의 지속성이 나온다면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익절가는 그러면 타이트하게,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채우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타이트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12,000원 이탈 시 전량 매도 하시고요. 반등 목표가인데요. 1차 14,000원, 2차로 높게 봐도 14,500원 정도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힘차게 좀 달려와 봤습니다. 정말 뭐 우리 전문가님이랑 같이 진단한다고 정신 없었는데요. 뭐 고수분들 또 많은 애청자분들 많이들 다음에 또 종목 올려주시고 목요일을 좀 특집 풍성하게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히든 카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옆에 계신 이영석 전문가님부터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히든 카드 리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목표가를 도달한 종목이 두 종목이나 있습니다. 첫 번째 LS 말씀을 드리면요. 자, LS는 이제 2차 목표가까지 왔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2차를 돌파하는 흐름 나와주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42% 나왔죠. 또 사대산업도 5월 22일이면은 불과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나올 때마다 지금 수익권을 챙겨나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데요. 자, 먼저 LS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LS 제가 요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봤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법 개정안이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잘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지분 싸움 얘기도 제가 호방건설이랑 지분건설, 지분 싸움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 요 구간에서의 박스권의 돌파가 나와주면서 이제 강한 돌파가 나왔는데 거의 18만 원까지 갔습니다.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자, 이거 한번 조금 더 땡겨 보도록 할게요. 요 구간이죠. 지금 19만 원대가 가장 싼 고점 찍고 하락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량 자체를 보면은 여기보다는요, 지금 여기 구간에서 강하게 나와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 구간 쉬는 구간 동안에 어떤 거래량을 다 한번 요 구간에서 잡아먹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요 부분에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한 20만 원대까지는 가능은 해 보입니다. 그래서 3차 목표가는 이제 20만 원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LS 지금 지주사 관련해서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저는 요 구간 말씀드리고 지금 요 구간 한번 볼까요? 자, 요즘에 항상 뭐 PBR 한번 체크를 해 보니까 PBR도 보면은 얘는 0.68 지금 우리가 0.8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한 20% 정도, 15% 정도를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요 가격대까지 2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LS 지금 전체적으로 AI 전선이나 뭐 변압기 쪽 굉장히 진행하고 있으니까 LS 쪽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사조산업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조산업은 자, 요 구간까지 딱 정말 잘 잰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PBR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PBR이 지금 얼마입니까? 0.3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0.3. 그러면 지금 여기 구간에서 0.8이니까 한 60, 얼마입니까? 거의 더블 정도도 올라야 되는 게 지금 사조산업의 적정 주가라고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번에 상법 개정에 따른 그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10만 원까지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차 지금 2차까지 했잖아요. 3차로는 요 구간 한 7만 원대까지 먼저 보고 그리고 단계적인 흐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앞에 구간에서의 요 구간은 굉장히 빠르게 터치하고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만 원의 돌파 유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 이뻐요. 이러한 둥글게 들어가는 물론 요 구간에서 살짝 한번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5만 2, 3천 원대 요 구간이죠. 요 구간 한 5만 3천 원대를 한번 찍고 간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좋아하는 바로 이러한 부분이죠. 컵앤핸드 패턴이 나와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5만 8천 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다이렉트로 7만 원대를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구간에서는 한번 눌림을 주면서 요 5만 2천 원대, 5만 2, 3천 원대 한번 눌러주고 그리고 이 안에서 상승한다면 7만 원대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2차, 이제 3차죠. 3차 7만 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히든카드 섹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가져온 섹터는 바로 창투사입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냐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가장 기뻤던 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코로나 때 반등하는 그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 났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주시장에 들어오기도 했고 그 안에서 수익이 났는데 저는 딱 그 구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요, 우리가 돈을 풀 때 자영업자나 이런 쪽에 돈을 빌려주는 형식이었지만 이제는 돈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그때보다 그만큼 저는 이제 공격적으로 돈이 풀린다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입니까? 지금 다음 달에 또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동시에 쓰는 강력한 그런 돈 푸는 국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돈이 흔해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공약을 먼저 1호 공약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40조 원 벤처 규모 투자 시장을 육성하면서 글로벌 4대 벤처 강국을 만들겠다라는 게 일단은 가장 큰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요 관련해서 돈 투자가 지금 한 20조에서 한 30조, 40조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단은 벤처 기업에 투자했을 때 뭐 세액공제, 그리고 모태펀드 내에서의 기금, 늘리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돈을 어떻게든 풀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투자 관련해서 이 종목 시장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스타트업 육성 정책이나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 도래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다. 자, 그러면 어떤 거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창수사 쪽에서도 창수사도 그 어떠한 나름의 특정 부분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져온 종목은 그 AI나 그리고 지금 보시면 데이터 센터 뭐 이쪽으로 투자하는 종목이다. 자, 한번 카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 뭐 YB, 에이트 인베스트, 디스 인베스먼트, 그 다음에 린드마시아, TS 인베스먼트인데 오늘 제가 선택한 종목은요, 바로 DSC 인베스먼트입니다. 자, 우리가 그전에는 굉장히 뭐 필요사 AI 관련해서 뭐 테마주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일단 그 부분의 흔적은 이 앞 구간에서 이미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잘 받고 거의 한 달 반 동안에 한 50% 이상 하락을 하고서 지금 잠시 한 얼마입니까? 한 이제 조금 올라온 30% 정도 올라왔죠? 저는 이 부분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봐도 요게 1대1로 한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사에 한 투자도 한 9천억 정도 밸류를 받고 있는데 한 10% 정도 투자하고 있고요. 또 망고 부스터 뭐 얘 관련 종목들도 하고 있으니까 저는 DSC 인베스먼트 정책 관련 뉴스가 투자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한번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매수가는 이길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좀 낮게 잡아서 6,500원 보고 있으니까 DSC 인베스먼트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종목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요즘 뭐 수익 행진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주식 적극적으로 해라. 환율 내리면 지수 오를 거다. 어느새 코스피가 2,800이고요. 코스닥도 아마 800선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850선까지 무난하게 갈 겁니다. 대타 방송 나왔을 때 첫 시간에 도전 비전 드렸거든요. 지난주에는 우진 드렸는데 오늘 준비한 섹터는 저의 사랑 반도체입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뭐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는 쪽은 아닌데 그냥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반도체의 기대 수익률은 상당히 좋고요. 저희 수익률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를 공략하시면 기대 수익률을 여러분은 정말 50% 100% 낼 수 있어요. 성장주의 수급 전환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원픽 섹터는 반도체이지 않느냐. 물론 뭐 성법 개정안이 지금 이분법적 논리로 뭐 지주사 금융지주로 가는 것 같지만 이쪽이 백날 올라도 지수 못 오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움직였기 때문에 코스피도 2,800선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 분명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 정책을 보게 되면 지금의 투심은 약간의 뭐 상법 개정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역시나 반도체 산업 지원이 좀 나왔고 오늘 제가 봤던 그 어떤 고위직의 발언 중에서 좀 유심히 봤던 거는 대기업들이 어렵다는 거. 대기업들 어려워요. 첨단 산업에 대한 특히 R&D 지원, 연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더욱 크게 지원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쌍두마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승 여력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요. 조정이 뭐 살짝 나온다면 오히려 상승률 크게 만들 겁니다. 다음 주에 뭐 삼성전자 빅데이터로도 봤을 때 분명히 제가 6만전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요. 투신 변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히든카드 아마 잘 못 찾으실 거예요.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카드 6종목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컨텍솔, 심텍, 동진세미캠, 리노공업, 코미코, 그 다음에 TS까지 이렇게 6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결정하셨나요? 다들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뭐 오늘 다 좋았던 쪽이고 오늘 뭐 심텍도 좋았죠. 오늘 저의 히든카드 크게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바닥에서 TSE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TSE를 준비했는데 뭐 이제 좀 추세의 속도를 붙이려면 리노공업이나 코미코나 동진세미캠, 마이크로 컨텍솔 뭐 이쪽이 좀 나을 것 같은데 왜 TSE냐? 여러분들 이 종목들도요. 코미코 들고 왔을 때 아직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세미콘 코리아가 올해 2월에 제가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어요. 3만 5천 원 정도였는데 올해 쟁자 세미콘 코리아 갔을 때 이 코미코가 가장 낫었다. 그러면 지금 3개월 지나니까 6만 원대잖아요. TSE는 어떨 것이냐? 아직 역배열이에요.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올해 제가 봤을 때 하반기로 갈수록 여기 밸류 비싸지 않습니다. 좋아질 것 같고요. 메모리, 비메모리, 디스플레이, 패널 검사까지 커버가 가능한 기업입니다. 설계, 웨이퍼 테스트, 패키징, 최종 제품 단계까지 여러분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쪽이고요. 최근에 이제 뭐 낸드나 DDR5 쪽으로 보시게 되면 웨이퍼 테스트 수요가 좀 회복되는 쪽이에요. 오늘 뭐 이런 코멘트도 있더라고요. 버닝 테스터 쪽에서 뭐 유닛 테스트냐, DI냐 이야기하기 싫은데 또 YC냐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 어찌됐건 낸드나 DDR 쪽도 여러분들 납품처가 이 기업은 좀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적 괜찮고요. 이제 프로브 카드 판매가 좀 증가하는 쪽에도 역시나 이제 AI 서브형 메모리 중심이고요. 최근에 이제 OLED 검사 시스템 신규 고객사 수주도 좀 본격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여러분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파동 모양과 캔들 패턴 등을 좀 참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입 타점은 저희 아날로그적인 분석을 통했고 빅데이터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요즘은 좀 사양이 늘어가지고 금방 나오거든요. 일단 그 손절가가 가장 좀 어려웠어요. 타이트하게 채울까? 다음 주에 CPI하고 PPI 양옵션 만기일이 있으니까 조금 러프하게 채울까? 중간에서 합의점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중간에서 합의점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차트 모습 보시면 손절가가 여러분들 작년 12월 13일 날 찍었다 35,000원의 바닥권이니까 여기 이탈하면 자를까? 아니다. 조금 타이트하게 할까? 이 고민이에요. 손절가부터 제시하겠습니다. 37,000원 측정하도록 하고요. 사실상 그 짧게 일자 목표가 정도만 47,000원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들은 보니까 뭐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기술적으로 많이 본 것 같아요. 57,000원 나와 있던데 뭐 제가 거기까지 동의하느냐는 목표가 도달하고 나서 보도록 하고요. 대세적인 시세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 가치주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치주와 더불어서 가는 형태에서 정말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코스피가 3,300까지 가려면 반도체나 2차전지가 움직여야 돼요. 단지 이제 순번은 죄송합니다만은 2차전지를 조금 밀어놨어요. 그래서 반도체 쪽은 분명히 좀 움직이는 그런 탄력성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적어도 삼성전자가 65,000원 갈 때까지는. 그러면 그 접근 포인트들은 여러분들이 선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지수 반등과 맞춰서 고개를 들 수 있다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뭐 내일장 전략인데요. 다음 주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저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이영석 전문가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장 전략을 좀 써오면서 이제 고민했던 부분이 있는데 다른 건 없고요. 이제 우리가 목요일날 끝나고 다음 주로 넘어가는데 약간 매크로 변수가 몇 개가 좀 있습니다. CPI라든지 뭐 특히나 이제 양옵션 만기일 또 그 다음 주에는 다음 주죠. 미국의 양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미국 시장은 좀 조정 국면의 박스권 장세로 이어질 것 같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쪽을 좀 눌러주는 게 좋아요. 지그시. 이 코스피를 좀 눌러줬을 때 코스닥 종목 중에서 코스피 종목과 더불어서 괴리율이 좀 줄어들면서 키 맞추기 장세가 갈 수 있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니까 예탁금이 60조까지 좀 왔던데 60조에서 65조에 안착을 하게 되면 조선방산 원전 쪽도 흔들리지 않고 주도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계속 그 질문 하시더라고요. 조선방산 원전 언제 팔아야 됩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대량 매도 거래량이 나오는 시점을 판단해야 된다. 데일리 체크하시고요. 다음 주까지가 여러분들 조금 눌러준다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어려운 쪽으로 가지 마시고 잘하는 쪽으로 가라 정리를 해드리고요. 우리 옆에 계신 이영숙 전문가님의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 전략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 이제 두 번째 주 목요일에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죄송합니다. 어떤 시장에 약간의 흔들림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6월 달에는요. 일단은 저는 매수 기조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오늘 121점 몇인가라고 하면서 ADR이 120을 넘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과열권에 도달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한 102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코스닥 쪽으로의 어떤 종목 중심으로 조금 더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 한 일주일 동안 최근에 좀 안 좋았던 혹은 좀 조정을 많이 보였던 데가 신규주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규주에서의 어떤 수급이 최근 뭐 대형주 단으로의 어떤 수급 이동이나 이런 것들로 좀 최근에 20-30%씩 강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코스닥 쪽 종목들 반등하면서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부분을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오른 거는 팔고 좀 바닥권에서의 다시 반등하는 부분은 사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기본적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쪽이 다음 주는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이영숙 전문가님 제가 이렇게 두 번째 방송했거든요. 지난번에 데이터 방송 빼고 우리 야인시대 제가 오랜만에 이제 3년 만에 왔는데 야간에 행복하시겠어요? 네, 왜요? 우리 이영숙 전문가님 실력이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께 의사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종목 선정 뭐 뷰 탁월하신 분 같다. 저희들 두 명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좀 많이 찾아와 주시고 어쩔 수 있겠습니까? 많은 시청자와 많은 접속자가 저희를 더 힘나게 한 데까지 정리해드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 우리 실력 좋은 또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프로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힘있게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